대표님 어제 뭐 보셨어요? TVN 월화극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나빌레라 후속작이죠. 근데 요즘 이게 너무 기니까 제목이 그냥 다들 멸망으로 부르더라고요. 드라마 시작 전에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배우라서 혹은 믿고 보는 감독 작가라서. 이 드라마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배우 박보영 씨, 어떤 대본이라도 스토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사랑스럽고 깊이 있는 연기, 동급 최강의 연기자입니다. 그리고 권영일 감독, 지난해 방송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를 연출했는데요. 요 근래 작품 중에 제가 나빌레라 다음으로 추천하는 드라마죠. 그래서 가족입니다에 출연했던 김지석 씨와 한예리 씨가 카메오로 이 드라마에 나왔는데요. 한예리 씨 분량은 약간 좀 붕 뜨는 느낌이 있었어요. 카메오 활용의 잘못된 예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메아리 작가 2018년작 JTBC 뷰티 인사이드가 첫 작품이었어요. 원작인 영화와는 또 다른 아기자기함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임메아리 작가는 일명 김은숙 키즈라고 불리죠. 김은숙 작가의 보조 작가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임메아리 작가를 비롯해서 2019년작 TV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의 권도훈 작가, 올 초 방송된 JTBC 런온의 박시연 작가 모두 다 대사 맛이 남다른 드라마들이었죠. 오죽하면 지난해 김은숙 작가의 SBS 더킹 영원의 군주의 부진이 보조 작가들이 죄다 독립해서가 아니냐는 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임메아리 하면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지 않나요? 김은숙 작가의 2012년작 SBS 신사의 품격에서 윤진희 씨가 맡았던 인물이죠. 당시 김은숙 작가가 주변 지인의 이름을 가져다 썼다고 했는데 바로 임메아리 작가였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김정란 씨가 맡았던 박미숙, 제가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였는데요. 역시 보조 작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 박민숙 작가가 바로 런온의 박시연 작가라고 해요. 개명을 했대요. 김은숙 작가의 칭찬할 점이 이 좋은 작가들을 키워낸다는 거겠죠. 그래서 멸망을 보면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가 연상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남자 주인공과 캔디 타입의 여성이 사랑에 빠진다는 기본 설정부터가 그렇고, 현관 문 밖이 바로 스위스였다가 이태리였다가 갑자기 바닷가로 순간 이동을 한다거나 그 김은숙 작가와의 연결고리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멸망에서 느껴지는 도깨비의 향기. 그런 디테일이 애초 임메아리 작가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내 생각이었으니까 내 작품에도 쓸게 뭐 이런 거. 그래서 멸망이 제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봐야 하는 드라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주에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잔뜩 막 폼은 잡고 있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전개. 그런데 되짚어보면 그 도깨비도 첫 주, 둘째 주까지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과거와 현재 인물들이 혼재되어 있었잖아요. 보통 스토리를 따라가기 어려우면 포기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고 박보영 씨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해설가가 해설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획 의도, 등장인물 소개부터 꼼꼼히 수차례 읽어보고 그리고 1회부터 다시 보기를 했더니 차차 길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1회에 답이 다 있었어요. 소녀신과 멸망이 나눈 대화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 시청자의 반응을 보고 오히려 작가가 답답해 했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다 알려줬는데 뭘 몰라? 이런 마음이겠죠. 서인국 씨의 첫 등장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능력을 선보이죠. 그리고 병원 옥상에서 한 어린 여자 환자와 얘기를 나눕니다. 선문답이 오가는데요. 서인국 씨가 아니 신이라는 게 아주 세상을 막 굴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녀가 답합니다. 난 정원사 같은 거라니까. 심고 물 주고 간절히 기다리고. 정지소 씨가 맡은 이 캐릭터 소녀신으로 소개되는데요. 이 우리 통념상의 신과는 다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다야. 어떤 건 싹조차 피지 않고 어떤 건 늦게 피었다가 금방 져버리고 어떤 건 약초, 어떤 건 독초, 어떤 건 주변 모든 것들을 죽이기도 해.
그게 내 탓인가? 이렇게 소녀시인이 얘기하자 서인국 씨가 말합니다. 뽑아버려, 골라 심어. 그중 어떤 건 특별히 아끼라고. 소녀시인이 답합니다. 정원이 정원사의 것은 아니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세상에 해를 끼치는 악마, 괴물 같은 인간들을 전지전능하신 신이 싹 정리해버리면 되지 않나? 애초에 태어나게 하지 말던가. 대체 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의도가 뭔가 의문을 갖곤 하잖아요. 소녀 시인의 답이 정답입니다. 그게 정원이 정원사의 것이 아니라서 그렇대요. 세상은 신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죠. 소녀 시인은 인간의 염원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끊임없이 소원을 말하고 기도를 드리며 신을 찾잖아요. 신을 찾는 목소리들이 모여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긴 일종의 시스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짓는 죄를 대신해 벌을 받는, 늘 고통을 받다가 죽는 존재인 모양이에요.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또 다시 다른 얼굴로 태어나고, 지금은 소녀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서인국 씨가 맡은 멸망이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때 영정사진은 다른 얼굴이었어요. 서인국 씨가 맡은 멸망, 이 캐릭터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멸망은 소녀신이 만들었습니다. 소녀신이 나는 정원의 정원사 같은 거라고 하자 멸망이 물었죠. 그럼 난 대체 당신의 정원에서 난 뭐야? 소녀신이 답했어요. 넌 나비, 내 정원의 꽃을 위한. 영원히 나비여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소녀신의 의도는 멸망을 인간으로 살게 해주려는 것으로 보여요. 작은 화분 안에 메마른 흙을 바라보며 싹이 트길 기대하잖아요. 멸망은 그렇게 소녀신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일이 인간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날이라고 해요. 인간처럼 한 해에 한 번씩 생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기를 거쳐서 문명을 지나서 그날이 온다고 해요. 마치 문제의 그날이 멸망의 생일이었고 우리의 주인공 동경에게는 지독히 운수 나쁜 날이었습니다. 동경이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죠. 3개월 시한부 생명이라는. 교모세포종은 뇌종양 중 가장 치사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3개월 사귄 남친이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고 회사 대표로부터 참기 어려운 갑질을 당했는가 하면 지하철에서 몰카범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느닷없이 빚까지 추적추적 쏟아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은 철딱서니 없이 돈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해오죠. 심지어 그날은 부모님 기일이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동경과 동생 성경만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 급기야 학자금 대출 안내 문자까지 받자 동경은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 다 망해라, 다 망해버려라, 멸망시켜줘. 그날은 멸망이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날. 세상 사람들의 온갖 염원이 담긴 목소리들 중에서 동경의 멸망시켜줘가 멸망의 귀에 와서 꽂힙니다. 나도 멸망을 바라는데, 끝장나기를 바라는데 나와 똑같이 누군가도 멸망을 바라네? 그래서 멸망이 동경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어느 날 동경의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온 거죠. 멸망은 이 동경이 죽는 날까지 100일이 남았죠. 그 100일 동안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모든 걸 끝장낼 수 있게 멸망을 주문해달라고 계약을 맺자고 해요. 만약에 계약을 깨면 동경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즈음으로 봐서는 동경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동생 선경이죠.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동경은 계약에 응하는데요. 동경이 노트에 메모를 했듯이 동경이 멸망을 사랑하게 되면 멸망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경은 멸망을 사랑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기획 의도에 보면 이 얘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소녀시는 이 멸망과 동경 사이의 방해꾼이 아니라 조력자 역할을 하겠죠. 멸망은 인간이 만들어낸 소녀신이 만든 유일한 존재예요.
동경이 그때 장례식장에서 왜 그렇게 울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물었을 때 멸망이 어머니라고 답했잖아요. 멸망에게 소녀시는 엄마 같은 존재지 싶어요. 소녀시인이 메마른 화분 같은 멸망을 인간으로 살게 도와주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희생도 배우고 그런 과정 속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요? 비현실적인 멸망과 동경만 보면 어려운 드라마지만 다른 캐릭터들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수혁 씨가 맡은 차주익, 강태호 씨가 맡은 이영규, 이 두 남자와 삼각관계에 놓일 나진아, 이 셋의 옥신각신이 잔재미를 주지 싶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배우는 동경의 동생 탁성경 역의 다원 씨입니다. 보이그룹 SF9의 멤버죠. 2019년 라디오스타 648회에 출연했을 때 엉뚱한 면면을 보여줘 화제가 됐는데요. 로운, 찬희 씨와는 달리 예능에만 매진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어느새 연기자가 되어 나타났네요. 당시 자기 얘기가 없고 남 얘기, 들은 얘기만 한다. 김구라 씨가 한심하다는 듯이 비아냥거리자 아직 제 얘기가 궁금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받아쳤었죠. 그 후 절치부심 노력했는지 다른 출연진과 견주어 손색 없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나 동경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알고 흐느끼면서 걸어가는데 이분 처음 하는 연기 맞아요? SF9이 인재가 많더라고요. 요즘 출연 중인 엠넷 킹덤에서 다운 씨를 한번 찾아보세요. 멸망과 소녀시인의 선문답 장면을 제외하고는 곳곳에서 유쾌한 센스가 느껴지는 귀여운 드라마입니다. 어슴풀의 엔딩이 짐작이 가서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1회부터 다시 보기를 해보세요. 아마 지나쳐 버리셨던 보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